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수 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자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DS 10분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마침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길이 남을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 총회 도입 의무화, 사내 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사회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 이 중에서 이사 충실 의무는 즉시 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는 27년 1월 시행, 3%룰과 독립이사 전환은 1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현재 이사회 구조는 당분간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고, 또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기업과 이사회는 여전히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적 선언이 되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개혁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법 개정 이후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여전히 이사회 구성을 독점하여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유지되고 지배구조 개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쉽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부 기업들은 분명 시차 임기제를 통해 집중투표제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총 6명인데 임기를 각각 달리하여 매년 혹은 6개월마다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가 1명씩만 교체된다면 주주들은 단 한 번의 주총에서 단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가 표를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은 무력화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분리 선출 확대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으면 됐으나 이번 논의되는 개정은 감사위원 2명 이상 혹은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중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이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라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향후 상속세, 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배당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겠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여 대주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 시 투자자의 세액 부담을 줄여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자본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이다. 자사주가 오남용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참고로 코스피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 탑30 기업 목록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 탑30 기업 목록입니다. 투자 시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지난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